안녕하십니까. 이제 2교시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HRD 프로그램의 전개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HRD 데모대로 써볼까요? 자, 프로그램의 전개 부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요구 분석을 하고 나면 이렇게 프로그램에 전개가 들어가서 이제 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다시 요구 분석으로 해서 이렇게 또 전개하고 하는 것이죠. 이 전개는요, 죄송합니다. ADDIE에 따르자면 자 뭐가 있냐면 우선은 프로그램에 설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설계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업을 실제로 해야 되는 거죠. 수업을 실제로 하는 거 우리가 실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HRD 프로그램 또는 인적 자원 개발과 관련된 수업을 들었을 때 극단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모든 내용 지식을 모른다 하더라도요.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 과정을 실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돼요. 이때 운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포지션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자, 근데요. 여러분들이 바로 설계와 이 개발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혼란스러울 텐데요. 교재 우리가 페이지 160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페이지 160페이지를 보면 자, 과제 설계 설명서 양식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자, HRD 핵심 지식 현윤섭 선생님의 책에서 이제 발췌를 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크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가정 개요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과정의 구성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교재 개요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자, 과정 개발 및 운영 담당자가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과제 설계 설명서라는 것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연간보다 좀 더 작은 것은 학기보다 좀 더 작은 것은 월별보다 좀 더 작은 것은 한 주보다 좀 더 작은 것은 한 차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랬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보통 현장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자, 월별과 학기까지를 우리는 이제 설계 파트에 넣는다라고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그죠? 반면에 한 주와 한 차시 분량이다라고 하면 개발에 좀 더 부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자, 기간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뭐 이론적으로 바탕을 두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그러나 보통 보면 연초에 모여서 이렇게 해요. 연초에 모여 인사 부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죠? 자, 자문단과 함께 연간 자, 교수 학 이렇게 해볼까요? 자, 교육 훈련을 합시다. 교육 훈련 프로그램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몇 월 달은 이때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자 프로그램을 해야 될까 개설해야 될까 또는 언제 요때 그라는 것은 이 어떤 프로그램이 되겠죠? 언제 그
프로그램을 자, 개설해야만 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담아서 뭐를 세우냐면 예를 들자면 연간계획서를 세웁니다. 연간계획서는 이렇게 예를 들자면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세부적인 건 차츰차츰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외국어 습득 능력이다 뿐만이 아니라 소통 능력 또는 관계 능력, 그죠? 그다음에 직무 능력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다음에 기타 교양 이렇게 해봅시다. 기타 교양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ICT 능력이더라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1월 월별로 나눠도 되고요. 그죠? 자, 이렇게 말고 어떻게도 나눴으면 우리가 대학교에 있을 때 1학기 또는 여름 학기 다음에 2학기 한 다음에 겨울 학기 이렇게도 나누죠. 그죠? 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우리가 분기별로 나눌 수도 있어요. 1, 4분기 또는 2, 4분기 그죠? 자, 또는 우리가 3, 4분기 또는 마찬가지로 4, 4분기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월별로 좀 맞춰볼까요? 1월, 2월, 3월요. 없애는 게 낫겠네요. 그죠? 없애면 통일감이 있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1월 달에는 예를 들자면 초급이다. 예를 들면 중급이다 해놓고요. 또 2월 달에 가서는 예를 들자면 중급과 고급이다 이렇게 해놓고요. 또는요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는 중국어이다. 여기서는 영어이다. 요즘에는 우리가 유럽 쪽으로 많이 가는데 유럽에서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그죠? 포르투갈어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또 불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월별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또 수준별로 세울 수 있어요. 관계도 마찬가지도 자, 관계 측면에서는 자,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 초급 서비스 마케팅이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신규자 서비스 마인드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는 당연히 1월, 2월 달에는 신규자 서비스 한다면 3, 4월 달에는요. 신규자가 글 들었으니까 이제는 중급 서비스 마인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준을 좀 더 높여갈 수 있겠지요. 직무도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직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원자재 구매 부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회계 부서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보안, 요즘에는 보안도 중요하니까요. 그죠? 보안 부서도 할 수도 있고요. 또 홍보, 뿐만 아니라 영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서 필요한 어떤 직무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직무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월별 또는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개설할 것인가에 대한 연간 계획서를 작성한 거죠. 근데 이 연간 계획서에서 작성하고 나면 또 학기별이란지 보통은 이제 분기별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교별이죠. 학기별이죠. 자, 분기별로 작성하고 월별로 작성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 문화센터에서도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연간 그 학기별 계획을 세우죠. 학기별 계획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그죠? 학기별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한 차시 분량의 우리가 교육 과정안을 내게 됩니다. 이 한 차시 분량을 우리가 영어로 자 실러버스라고 하고요. 실러버스라고 자 한 주까지는 아니고 이 월별이라든지 연간 계획은 우리가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커리큘럼은 보통 한 주까지를 나타내는데요. 한 주 단위의 그런 계획은 크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왜 한 주가 실라볼 수도 있고 커리큘럼일 수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 한 주가 좀 애매한데요. 자, 외국어 예를 들자면 신규자 서비스 마인드 수업을 개설했어요. 일주일 동안 일어나죠. 그럼 이것은 연간 계획에 넣기는 좀 애매하고 한 차시 분량보다는 좀 많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건 알아두세요. 근데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나누자면 자, 요까지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요. 요까지가 바로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지워볼까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때 요 표만 그리면 되냐? 아니죠. 자, 이 과정이 왜 필요하고 자, 어떤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교재는 뭐를 쓸 것이고 자, 그 담당자는 누구냐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160페이지에 나온 거죠. 이게 설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큰 틀인 거죠, 이제. 자, 큰 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요 신규자 서비스 마인드 이 수업 하나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따져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부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챕터 6에서 다루는, 즉 이번 시간에서 다뤄야 되는 HRD 프로그램의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 차시 분량의 실라버스, 그렇죠? 실라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렇죠? 그런 내용들, 예를 들자면 신규자 서비스 마인드 이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강의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HRD 프로그램의 개발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면 강의 계획서예요. 그죠? 아니, 강의 계획서는 이겁니다, 이거. 그죠? 근데 강의 계획서를 모아 놓은 전체 여러분들 수강 편람 같은 것들 있죠? 그죠? 수강 편람은 이거에 가깝습니다. 그죠? 다시요. 자, 요까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설계는 장기적이고 큰 어떤 목적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수강, 편람 같은 것들. 자, 반면에 어떠한 개발의 목적을 둔다라고 하면 이것은 좀 더 상대적으로 단기적이면서도 작은 목표 실현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 한 차시 분량의 수업 과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학교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쓰이는 거야. 그죠? 한 차시 분량으로 쓰이는 거. 물론 이제 수강 편람뿐만이 아니라 여기 연간 계획서 뭐 이런 것도 이제 설계에 들어간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학교 현장에서 연간 계획서와 한 차시 분량의 수업 과정안이 어떻게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 차이점을 통해서 설계와 개발의 일단 특이점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자, 우선 이거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도 교육학이란 걸 배우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대상 학년서부터 뭐 이게 이제 훈련의 대상자가 되겠죠. 수업은 몇 번 하고 몇 단위고 뭐 여기서는 강사에 관한 개인인적 사항. 자, 그러면 수업에 대한 내용과 수업 강사인적 사항 다음에는 보통 이렇게 수업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고요. 평가 방법도 이렇게 세 부분을 이렇게 나눕니다. 평가 방법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날짜별로 해서 이렇게 요일별 그 요일에 따른 시간과 차시와 학습 내용들을 써요. 이건 여러분들 뭐에 가까운 겁니까? 설계에 가까운 거죠. 여기 잘 보시면 운영 계획서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건 설계입니다. 설계.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과정안이네요. 수학 과정안인데요. 수학 과정안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과정안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죠? 여러분 교직 이수하신 분들은 아마 알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 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요 한 차씩, 요 한 시간을 요렇게 써온 겁니다. 그러면 요것이 좀 더 큰 개념이고요. 이 A 개념이 좀 더 큰 개념이고, 이 A에 이 알파가 들어가는데 이 알파가 좀 작은 개념인 거죠. 이걸 우리가 수업 과정안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을 운영 계획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설계고 이것은요, 개발에 가깝다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자, 한번 쭉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차시 분량의 수업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어떠한 계획서가 아니라 과정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과정안은 보통 도입, 전개, 이 정리 부분으로 나눠지죠. 도입은 뭐 인사하기, 선수 내용 학습하기, 목표 제시하기, 뭐 요게 또 동기 부여하기, 뭐 출석 체크하기, 뭐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다음에 수학이라든지 또는 수학이라든지 국어, 보통 수업들은 이렇게 탐구학습과 개념 설명, 문제풀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수업의 그러한 형태에 따라서 수업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뭐 뭔가 모델 시연하기, 따라하기, 그 다음에 따라하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피드백 받기.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험이라든지 관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따라서 교수하고 배우는 그 학습의 내용에 따라서도 과정안이 달라질 수 있다. 역시 개발되어야 되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정리할 때는요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학습 내용 정리, 뭐 차시 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이거 말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어과 평가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가 계획에서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들은 예전에 여기 보시면 연간 계획이 이렇게 나오죠. 연간 계획이 이렇게 해도 제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좀 더 쭉쭉쭉 보여주면 뭐 이렇게 평가 계획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시면 중고등학교는 이렇게 아주 좀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말씀드렸듯이 연간계획서 수강 편람은 설계에 들어가고 단기적이면서 작은 목표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은 한 차시 분량의 수업 과정 안에 부합되는 내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HRD 담당자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교재도 보통 교재는 강사분들이요. 다 선정해서 옵니다. 근데 그 교재가 맞냐 틀리냐 내용에 적합하냐 안 하냐에 대한 약간의 검토 부분도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요. 자, 그리고 강사 섭외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HRD 담당자가 된다면 강사 섭외 또 강사 어떤 인력 풀제를 이용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수첩 같은 걸 만들어서 한다, 그렇게 조금 이용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168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건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라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한차시의 내용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 과를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씩 가봅시다. 교육 과정 개발의 의의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교육 과정 개발의 의의 하면서 이게 맨 아래 봅시다. 이렇게 하여 전체 과정 및 단원 설계 과정에서 완성된 설계 자료를 토대로 평가 도구를 비롯한 모든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이 단계의 산출물은 제작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질 과정의 모든 자료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과정 개발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라고 나오죠. 뭐 단원 개발 계획서 같은 것도 있고요. 이때 단원 개발 계획서는 여러분 보세요. 이 계획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마치 연간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이때 이 단원이죠. 단원은 1단원, 2단원이잖아요. 굉장히 좀 작은 개념체라고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 여기보다는 한 주에 가까운 거죠. 이 실러버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단원 개발 계획서, 과목 실험 모형. 예를 들자면 뭐 토론식이냐, 강의식이냐, 실험이냐, 프로젝트냐, 막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자, 과목 실험 모형 평가 결과라는 뜻이죠. 자, 평가 계획서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죠? 자, 평가 계획서를 말하는 겁니다. 평가 계획서요. 좋아요. 자, 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게 좋냐면요. 자, 교수 매뉴얼 완성본. 자, 교수 매뉴얼 완성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자, 뭡니까? 교수 학습 과정안이 되겠죠. 다음에요. 학습자 교재 완성본이 있어야 되겠죠. 이 뭡니까? 학생들이 보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교과서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교과서가 있지요. 한올 출판사의 노남석 선생님들이 쓴. 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한 차씩 한 주를 수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금 비싼 교재를 사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보통은 교재를 만들어 옵니다. 이게 제본으로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죠? 일단 실험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재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각 단원 및 과목의 평가 도구 뭐 이런 거죠. 이거 평가 계획서죠. 평가 계획서. 아까 보여드렸죠? 영어과 평가 계획 같은 것들요. 자, 그래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과정의 개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과정 개발 시 전문가의 활용이라고 나왔는데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데 이 전문가들이 두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 전문가 하고요. 두 번째 과정 전문가라는 거예요. 자, 학교도 역시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내용 전문가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자, 교과 협의체라고 하면 됩니다. 교과 협의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예를 들면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명이 모여서 교재를 개발하거나 교수 방법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 연찬을 하게 되죠. 이것은 뭐를 나누면 학습 내용, 다시 말하자면 교수 학습 내용에 관한 전문가들을
전문가들이 이루어진 집합체고 그걸 다루는 전문가들이에요. 하지만 과정은 좀 다릅니다. 과정은요. 자, 교육 과정이 잘 짰냐 못 짰냐 또는 이런 거죠. 교육 과정이 알맞은가, 그죠? 또는 적절한가라고 할까요? 적절한가. 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평가 기준안이 적절한가에 대한, 그죠? 여기서 다 만들기는 해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거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약간의 피드백, 과정에 있어서 피드백을 주고 싶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 요것도 나눴어요. 요것은 교과 협의체면 이 교육 과정 전문가는 교육변에서 교육과정 평가원들이 있죠. 교육과정 평가원. 그죠? 이 분명히 다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내용 전문가와 특정 분야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관한 전문 지식, 경험을 기준한 문제상을 해결하는 사람은 이제 과정 전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SME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주제 전문가라고 여기서는 나옵니다. 이 주제 전문가는 이렇게 두 기능을 모두 포함한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주제 전문가. 그죠? 이것을 SME 하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제 전문가, 그러니까 내용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한 뭐도 있어야 되냐면 절차, 어떤 프로토콜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주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런 주제 전문가, 여기서는 학교에서는 주제 전문가가 누구냐면 바로 누가 갔냐면 장학사입니다. 그렇죠? 장학사예요. 장학사.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봅시다. 169페이지. 내부 SM이 활용이 되고요. 또는 SM이 동기부여가 되고요. 내부 SM으로 활용하도록 외부 SM을 거치는 것. 다시 말하자면 학교에서도 분명히 있죠. 주제 전문가 장학사뿐만 아니라 교감 선생님이 계셔요. 교감 선생님은 내부 SM이라고 할 수 있고요. SM이죠. M이죠. 아이고. 장학사는요. 그죠? 당연히 외부 SM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용어에 그렇게 발목이 잡히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 풀어서서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이런 과정을 개발해야 됩니다. 어렵죠?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도움 받냐고요? 바로 부서장한테 도움 받으면 돼요. 부서장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외부 컨설팅 업체에다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부서장이라든지 외부 컨설팅 업체는요, 우리가 주제 전문가라는데요, 바로 내용도 잘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떠한 포인트에 방점을 둬야 되냐면 170조에 보면 미팅의 목적, 성정 기준, 선발 인원 규모 이런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가시면 다 있습니다. 그죠?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71페이지 이제 보도록 하죠. 교재 및 자, 제목이 뭐라 나와있죠? 교재 및 교수 지도안 어떤 개발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첫 번째로 나온 것이요. 학습자용 교재가 되네요. 그죠? 자,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크게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야지 좀 보기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크게 좀 해놓으면 우리가 쉽게 분류를 해볼 수 있겠죠. 자, 학습자용 교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거고요. 당연히 두 번째는
강사용 교수 지도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보제 개발인데 이거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유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학습자용 교재는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문장. 교재는 학습 과정과 현장 수업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김성일 외에는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내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학습자의 특성, 학습 및 교수 방법, 학습 재료 및 과제, 교실 환경 구조로 구분하였다. 또한 학습 재료인 교재와 과제의 난이도, 변화성, 자기 관련성 등이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내재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학습자 교재에서요. 내적 동기 향상을 위해서 교재를 자 이렇게 해볼까요? 학습자용 교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재는 마음에 잘 듭니다. 그죠? 그리고 나한테 잘 맞아요. 내용을 잘 예를 들자면 잘 정리되어 있고 또 사파 같은 것들도 체계적으로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특히 내용을 잘 요약해내진 이미지로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잘 선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공부할 맛이 납니다. 이게 바로 내적 동기를 향상시켜 준다는 것이죠. 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는 아니고요. 고등학교, 중학교도요. 교재 선정을 할 때 학습자의 입장에 맞춰서 교과서를 선정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한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교수님은 이걸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한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자, 이 교재가 그래도 많이 쓰이는 교재입니다. 그죠? 그렇게 좀 알아두세요. 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한 뒤에는 사람들이 교재에 충분한 흥미를 느낄 때 학습 내용에 대한 일체감을 가질 것이고, 그죠? 하나의 교재를 쓰고 있다라면 모두가 그 수업에 참여하고 있구나 라는 일체감이 되는 거죠. 열중하게 될 것입니다.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 반대로 외부적 힘에 의해 통제되는 학습 활동은 단지 피상적인 이해로 귀결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재가 없이 그냥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는 수업이 있다라고 하면 집중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아래 봅시다. 효과적인 교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재 개발 시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 목적이고요. 실제로 교재 개발과 관련되어 있어 많은 학회들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주장하는 교재 개발 시 5가지 원칙 이외에도 많은 원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교재 내용을 한번 다뤄봅시다. 뭐냐면 자, 그래요. 명확성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정성의 원칙이 있고요. 정확성의 원칙이 있고 또 흥미의 원칙이 있으며 그 다음에 실용성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명확성은 어떤 원칙이더냐? 전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고 정리도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습자가 교재를 통해 알고자 하는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최신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 논리적인 결론으로 구성되어야 있어야 하며 내용에서 일관성이 유지돼야 된다. 시간적으로 흥미를 끌 수 있어야 된다. 뭐 교재를 혜택이 좀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게 아까 말했듯이 다른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는 별표를 하나 두고 싶어요. 왜 그러냐?
교재 선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죠? 기준표를. 그 기준표를 제가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자, 이게 HRD 담당자가 해야 될 역할인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5가지로 한번 해봅시다. 그죠? 이렇게요.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 명확성, 적정성, 그다음에 청확성, 그다음에 흥미, 실용성. 그다음에 이 내용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내용뿐만 아니라 여기는 척도가 되겠죠. 3점, 예를 들자면 3점, 3점, 2점, 1점 이렇게 봅시다. 제 생각에는 여기를 5점, 3점, 1점 이렇게 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큰 구별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명확성이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잠깐만요. 이렇게 항상 말머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중간으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명확성이라는 내용은 뭐냐라는 거죠. 자, 쉽고 쉬운 전달력이더라. 그죠? 전달력. 자, 그렇다면 적정성이란 것은 뭐냐라는 것은 내용의 포괄성이 되겠죠. 내용이 어마어마하고 충실하냐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이라는 것은요. 정확성이랍니다. 논리성이라는 것이죠. 최신성, 최신 자료를 얼마만큼 내포하고 있느냐. 교재가요. 비용 문제 때문에 매년 이렇게 새롭게 출간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업데이트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죠? 뭐 디자인 부분이라든지요, 뭐 사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흥미성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실용성이라는 것은 뭐 어떠한 획득, 뭐 활용도, 활용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료들은 뒤에 부록으로 해서 많은 첨부물을 넣어놓습니다. 평가지라든지 뭐 이런 뭐 기준표라든지 이런 것들요. 자, 우리 표 이렇게 한다며요. 표 1이라고 합시다. 자, 표 1. 자, 교재 평정 기준표. 이렇게도 한번 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했을 때는 부서, 그죠? 소속. 자, 그 다음에 평가자, 그 다음에 확인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인 이렇게 붙여놓을까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인 이것을 이렇게 해놓죠. 마지막에다가. 자,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잘 배웠구나 이런 말을 들으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보통은 자, 도장 찍는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 적어주고요. 예를 들면 2002년 뭐 6월 1일이다. 한 칸 띄우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이것을 만들 수 있을 수준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아이고, 좀 안 맞네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평가자 확인자. 그죠? 자, 이게 그러면 교재 뭐가 되는 겁니까? 학습자용 교재 우리가 어느 걸 선정하는지 그 평가 기준표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사용
교수안이 있습니다. 그죠? 강사용 교수 지도안은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는요, 교수 학습 과정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도안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죠?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지도안이 아니라 지금은 뭐 과정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죠. 이것은 이제 지리 교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봅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에는 이제 활동지까지 원래는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흔히 말해서 이제 학습지도 이렇게 있고요. 작은 겁니다. 이것은 야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래요. 야간이 이렇게 있지만 GWP로 좀 변환합시다. 야간이 있지만 실제로는 야간은 이렇게 한 장으로 나오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쓸 때는 한 20장 정도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리학습 과정안이 조금 변환되어지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변환되어질 동안 이거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자료를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 자료를 좀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버리지 마시고 이게 또 구하려고 하면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보셨다가 참 여러분들이 뭐 현장에 갔을 때라든지 이렇게 조금 쓰셨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교육, 훈련, 운영 계획서 여기다가 교육 과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는 분기라든지 사성기 제가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지워서 드릴 테니까 조금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바로 보충 교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학습지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지워 드릴 테고 이것도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거죠. 자,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그죠? 해야 될 직무가 되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조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계획이라고 했었죠? 계획, 운영 계획서, 그죠? 연간 계획서, 그죠? 학기당 계획서,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교재 개발 기준표. 자, 그러면 교사학습 지도안 어떻게 좀 됐는지 한번 볼까요? 아직 80%밖에 안 됐네요. 네, 우선 그렇다면을 봅시다. 네, 됐는데요. 자, 제가 하나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게 뭐가 좀 뭐 안 맞네요.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지울 수가 있겠죠?
일단 지웁시다. 자, 이런 것들은 글씨를 좀 더 줄여볼게요. 자, 지금 이 교수학습 과정하는 그 담당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조금 허락을 구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수학습 과제용으로만 이렇게 써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데 가서 조금 쓰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뭐 시간 같은 거 지우고요. 자, 시간 같은 거 지웁시다. 수업 뭐 대상이라고 할까요? 장소는 뭐 강의실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제가 할 텐데요. 보면 이제 도입에는 7분, 전개는 뭐 40분, 뭐 정리는 3분, 이렇게 해서 뭐 50분 수업으로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또 학습 과정에는 수업 준비, 전천시 뭐 상기 및 진단 평가, 학습 동기 유발, 학습 목표 제시가 이제 도입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반면에 이렇게 뭐 전개 부분에서는 뭐 본시 내용 학습, 모든별 프로젝트 학습, 뭐 갤러리 워킹 같은 거 되어 있네요. 뭐 갤러리 워킹은 무엇인지 이제 좀 보면 학습 과제도 좀 할 수 있게끔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PPT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쭉 해놨네요. 잘 해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 서클 맵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 서클 맵이 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HRD 담당자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교수자가 수업 운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말은 또 한편으로는 다음에 그 수업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학습지랑 이렇게 올려드렸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예시를 통해서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교수학습 과정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우선 그러면 이론적 지식 이제 하나씩 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가 우선은 173페이지 봅시다. 강사가 실제로 강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진행과 관련된 강의 시나리오가 필요하며 이때 우리 시나리오란 말 중요한 말이죠. 이를 교수 지도안이라고 한다. 교수 지도안은 강사가 교육생에게 가르칠 내용을 제시해주고 수업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상세한 강의 진행 계획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수업을 준비하는 지침서가 된다. 수업 실시 중에는 안내 역할을 한다. 또한 수업 실시 이후에는 향후 수업을 위한 보완이나 개선을 마련할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 다시 보세요.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진짜 수업을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향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잠깐만요. 좀 보기 편하도록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래는 이 교육학과에 있는 혹은 교직이수를 하신 분들은 이 교사학습 활동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죠? 이 같은 경우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술입니다.
그죠? 기술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서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교수 지도하는 수업 준비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 지도하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효과적인 교수 지도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업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간에는 수업 진행을 내적 과정과 외적 수업 사태로 구분하고 내적 과정과 외적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자, 그렇죠? 내적 과정은 뭐 수용, 기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외적 과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요. 옛날에 뭐 교원 임용 시험 같은 데서는 간에가 정말 자주 출제되었던 시험 문제 단골 메뉴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은 알 필요가 없고요. 그죠? 간에가 제시한 자, 외적 과정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은 내적 학습 과정을 유발하기 위한 외적인 활동인데 내적 학습 과정이라는 것은요. 순차적으로 수용이다, 뭐 기대다, 뭐 작동 기억의 재생이다, 또는 뭐 선택적 지각이다, 또는 의미의 부호하다, 자, 반응이다, 강화다, 다음에 재생을 위한 재생을 위한 암시다, 일반화다 라고 되는데 이게 9단계죠? 그죠? 자, 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네요. 자, 이게 9단계입니다. 자, 이게 뭐냐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그죠? 여러분 물으신다면 어렵죠, 이 내용. 이거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인지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인지는 뭐냐라는 거죠. 그죠? 자, 지적 활동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적 활동은 뭐냐? 기억한다, 뭐 생각한다, 뭐 암시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다시요. 간에가 제시한 내적 학습 과정은 인지 과정이구나. 그럼 인지 과정은 뭐냐? 기억하고 생각하고 암시하는 것 등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기억하고 생각하고 암시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외적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외적인 단계는 맨 처음에 주의 집중이 되어 있고요. 자, 학습자에게 수학 목표를 통지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선행 학습 회상을 자극시켜 줘야 되는 것이고요. 내용 제시하고 학습 안내 제공을 해야 되고요. 수행을 도출하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제공해 주고 수행의 평가를 하면서 파지와 전이의 증진이라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교수 학습 과정 안에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봅시다. 나타나겠죠, 당연히. 봅시다. 여기 보면 수업 준비 확인이라고 있고, 자, 여기 보면 학습 동기 유발이라는 것이 있죠. 주의 집중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전차시 확인 있습니다. 전시 확인. 이건 뭐예요? 선행 학습, 회상 자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목표 통지가 있어요. 목표 통지라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학습 목표 제시가 있죠? 그 다음에 본시 학습 내용. 이건 뭐예요? 내용 제시죠. 학습 안내 제공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학습 안내 제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죠. 지식관리 역량 이런 것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행 도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행 도출은 진짜 한 것이냐, 뭐 갤러리 워킹 같은 것들이죠. 그다음에 피드백이라는 것은 내용 정리 및 형성평가. 여기 보면 피드백 제공과 수행평가 있죠. 파지와 전이의 증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차시 예고와 함께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정리. 여기는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정리 이렇게 되어 있죠. 아, 여기 있네요. 내용 정리. 그다음에 형성평가는 수행평가라고요. 그죠?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이건 잘못해서 잘 된 거야?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간해가 제시했던 외적 과정 역시 우리 교수 학습 지도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174페이지에 보면 내적 과정과 연합된 간해의 9가지 수업 사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죠? 자, 이거에 따라서 이 외적 과정을 매칭시켜서 이제 도출한 건데요. 뭐 그런 내용을 그냥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75페이지에 6-2번 교수 지도안의 구성 요소와 수업 사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입, 전개, 종결은 비중과 주요 내용, 수업 사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네요. 그죠? 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아까 제가 예시를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유인물, 즉 교보제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죠? 자, 하나씩 또 봅시다. 교육 시간에 듣기와 보기를 함께 할 경우 학습 효과가 5배나 높다고 한다. 활력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시청각 자료와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각 보조물은 장단점이 있어서 최고의 매체보다는 최적의 매체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과 목표에 맞는 교육 보조물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이죠. 저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아마 보조교재를 선정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보제의 목적과 교보제 개발의 유의점, 교보제 평가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우선 하고요. 조금 쉰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가 좀 더 쉰 다음에 13주차 어떻게 보면 HRD 프로그램 실행 평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속 알아봅시다.